자,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단종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줄 조선 왕조사 우리 전문이십니다. 우리 신병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영화 왕가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인해서 이 단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그 교수님도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당연히 봤죠. 아,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왕가 사는 남자 이렇게 처음에 이 영화로 나왔다고 했을 때 제목 보고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나도 왕가 사는 남자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거의 30년 동안 맞아요. 조선시대 왕이라든가 왕실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또 특히 이제 규장각 조선시대 이렇게 네. 왕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보관된 곳에서 한 15년 근무하니까 아, 그러셨어요? 거의 매일 일상이 조선시대 왕이 어떻게 살았고 왕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내가 왕가 사는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교수님의 이제 모신 이유가 진짜 단종. 예,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단종은 과연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좀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단종은 그야말로 엄청나죠. 태어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세종대왕님이시고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문종인데 문종은 조선의 왕 중에 최초로 적장자 출신의 왕이에요. 이 적장자라는 게 실제로 왕의 왕비, 예? ματ아들, 맏아들을 얘기하는 게 적장자. 적장자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정말 세종대왕께서 이 장손을 보고 이제 앞으로 또 나이 뒤를 위해서 또 왕이 될 그런 인물을 되게 이뻐했던 기록도 나오고 또 상당히 그 뭐 이렇게 영특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8살에 왕세 손으로 책봉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때 이렇게 기록을 보면 상당히 이제 자질이 뭐 성숙되고 똑똑하였다. 사실 단종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문종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상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도 뭐 이런 상 중에도 항상 그 학업에 전념을 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기록을 보면 상당히 그 정치를 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세자였던 단종이 왕이 되지만 우리 그 영화 관상에서도 나왔듯이 삼촌인 수양대군이 조카의 자리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수양대군 좀 얘기를 하자면 하늘로 드시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세종 때도 이 세자였던 문종뿐만 아니라 수양대군에게도 상당히 그 일을 많이 맡겼어요. 그런 것을 맡겼을 때 사실 일처리 같은 거는 좀 잘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 결과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뭐 어쨌든 최고 권력을 찾겠다라는 야심을 결국 성공을 시키죠. 여기에 또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한명회. 그렇죠. 예. 책사. 그렇죠. 근데 한면에 사실은 그 과거 시험에도 떨어지고 해서 그렇다면서요? 예, 지금 네. 저 개성의 경덕궁이라는 곳에 궁지기로 있었어요. 그런 인물을 당시 이제 수양대군과 주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권람이라는 인물인데 이 권람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이제 명문가의 그 후손이었고 권람이 수양대군을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나한테도 좀 사람들이 필요하다. 좀 뭔가 그랬을 때 한명회를 추천해 줬고 그때 이 한명회와 수양대군이 만나면서부터 서로 뭔가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참모로 자리 잡았고 이 한명회는 이제 수양대군이 뭔가 이렇게 거사를 일으킨 것을 알고 한명회가 계속 무사들을 모으요. 그 수양대군 시하에 그게 결과적으로 이 계유정난 성공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단종을 보필해줄 왕실 가족들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종이 당시에 믿었던 신하 김종서, 황보인을 불러가지고 좀 단종을 좀 꼭 잘 보필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던 거죠. 단종 즉위에 김종서가 상당히 권력이 세지니까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제거 대상 1호로 1순위가 된 그렇죠. 예.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요. 이 무슨 수작이냐! 호랑이
이미 사냥이 끝났다. 가장 그 사육신의 핵심 인물인 성삼문과 같은 인물은요. 단종이 왕위를 양보할 때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전해준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삼문이 엄청 자책을 해요. 자기가 이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직책상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 즉 단종을 포기하는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1456년에 이 단종 포기 운동이 사육신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결국 이것도 거의 성공할 뻔하다가 고변자가 나타나요. 역사에서는 예. 그때도 이 고변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오히려 이들에 대한 체풀행이 떨어졌고 세조가 직접 친국을 합니다. 친히 국문을 할 때 너무 잔인하게 뭐 인도불로 지진다라든가 그 당시에는 단종이 상황으로 있으면서 창덕궁에 궁궐에 머물고 계세요. 예. 그런데 단종이 궁궐 안에 있는 한 이거는 너무 항상 구심점이 된다 반역에. 그래서 유배를 보내야 된다라는 건의가 올라왔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곳이 바로 영월이었습니다. 청영포. 단종의 유배 생활. 이게 이제 영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실제 유배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배에 대해서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청영포에 갔다 다 지금 서강이 앞을 흐르고 있고 다 산으로 막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도 청영포 이렇게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요. 가게 되면은 단종이 머물렀던 집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복원을 했고요. 그렇군요. 참 그 이제 이게 유배 생활 4개월 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단종이 이 세조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궁궐에 있던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단종이 이건 살아있는 한 이건 항상 이 역모가 끊이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약을 내린 걸로 이제 기록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정확하게 단종이 이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게만 나요. 이게 이제 단종의 마지막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조가 사약을 보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살로 처리해버리면 세조의 부담이 적은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죽었다가 되는 거고 내가 사약을 내렸다는 거는 이건 세조에게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연료실 기술의 기록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방연이란 인물이 금부도사인데 의금부도사 그 직접 이제 사약을 가지고 갔고 그것도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국어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왕방연이 시조를 남겨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였고 이 시조가 한 거예요. 예, 기억이 나요. 차마 이 단종에게 자기가 사약을 드는 그게 그 장면이 너무 이제 못할 짓이다 이러면서 이 세조에 의한 기획된 죽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약을 계속 이렇게 왕방연이 주저하고 있을 때 이 단종이 그럼 내가 알아서 죽겠다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때 이제 시중드는 통인이라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왕이 유배오면 이렇게 신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통인 신분을 가진 인물이 결국 단종의 부탁으로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활로 해서 요즘 예. 사실은 악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조가 지금 갑자기 단종께서는 지금 단종 오빠로 지금 인기가 상한가예요. 지금 단종 오빠가. 근데 세조는 지금 악플을 그냥 예. 아니 좀 세조는 어떤 군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 불법적으로 왕위를 창탈하고 네. 그 바람에 그 당시에 뜻있는 학자라든가 선비들 상당수가 낙향을 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인재풀 상당수를 잃게 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업적은 이루었지만 정통성 없이 잡은 권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한명회도 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 한명회는 정말 세조 때 이제 권력을 잡아서 이 성종 때까지 5번의 공신 책봉이 이야. 있는데 4번을 1등 공신에 책봉이 되는 인물이 한명회고요. 한명회의 권력이 가장 세성을 보여주는 게 우리 지금 또 압구정 등이 유래가 맞아요, 돼요. 맞아요. 한명회가 한강변에 세운 정자인데 그때 한강변에 정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왕실 사람들만 세울 수 있을 때 신하의 신분으로 그 압구정을 세웠고 워낙 이게 화려하고 좋아서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영빈관으로 활용이 돼요. 중국 사신들이 오면 이 왕이 이렇게 준비한 궁궐보다 나 저 한명회 저 압구정 가겠다. 그러니까 이 성종이 명나라 사신 왔을 때 한명회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나 오늘 좀 압구정 하루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좀 뻗대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뭐 빌려주긴 하겠는데요. 왕실에서 쓰는 용봉 차일이 있어요. 용과 봉황이 그려진 차일. 네네네. 이거 협찬하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종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저기 행사 취소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몰락을 해요. 그때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은 후에 또 한명회는 연산군대 갑자사가 일어나면서 폐비 윤씨를 이제 폐비시키는데 참여한 사람들 리스트 이게 다 공개가 되면서 한명회도 포함됐어요. 이미 사망했지만 관에서 시신을 다시 쪼개는 부관, 참 가장 이게 그래서 이 영화 관상에 약간 그런 힌트를 줬는데 그게 바로 그걸 암시한 갑자사. 예. 그래서 그게 이것을 좀 암시하는. 암시했던 장면입니다. 당신 목이 잘릴 발자요.